다시 만날 사람은 꼭 만난다는 걸 믿는다고요. 여러분은 지금 일상 속에 존재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우편과 유선 전화만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아마 답답함과 기다림 때문에 견디기 힘들지 않을까 하네요. 당장 버스나 기차 안에 있는 사람과 연락할 수단이 전혀 없어서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던 때처럼 입영 통지서가 언제 날아올지 몰라서 여자친구와 있으면 가시방석 같던 때처럼 또 데이트 약속이 엇갈려버린 상황, 마음이 급해 얼른 삐삐 쳐야겠다고 극장 앞 공중전화에 30분씩 줄 서서 기다리던 때처럼요. 모든 일이 기다림의 연속이던 아날로그 시대를 감성적으로 포장할 때도 있지만요. 어디까지나 추억 보정일 뿐이죠. 편리함에 길들여진 사람에겐 한없는 불편함과 시간 낭비의 연속일 거예요. 그럼 반대로 몇 주씩 걸리던 일이 단 몇 분이면 끝나고 같은 시간으로 몇 배나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면 정말 환상적이겠죠? 유럽에서 온 외국인들은 한국에 와서 살면 그런 꿈 같은 일상이 기다린다고 말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볼까요? 프랑스 하면 어떤 이미지부터 떠오를까요? 미식과 예술을 사랑하고 자유분방한 분위기, 세느 강변을 따라 낭만을 노래하는 파리지행, 콧대 높고 시크하지만 로맨틱한 사람들, 이런 느낌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하지만 프랑스인들이 말하는 진짜 프랑스는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싸대뻥, 그때 달라요. 이런 뜻이랍니다. 한국말로는 몇 장수 마음대로, 이런 느낌에 가깝겠네요. 프랑스에선 분명히 같은 일을 처리하는데 상황에 따라 담당자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도 매번 다르고 결과도 다르게 나오는 일이 일상이죠. 담당자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누굴 만나도 몹시 느리고 번거롭다는 점. 근대부터 이어져 오던 악습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아예 프랑스를 상징하는 말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프랑스는 지금도 여전히 대부분의 업무를 종이와 우편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악명이 높죠. 그런 불편함과 싸디뻥 마인드에 길들여진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에서 지내면 신세계를 맛보게 되는 동시에 복잡한 기분이 든다고 해요. 프랑스 출신 아폴린 씨의 이야기예요. 나에게 한국은 생각하면 눈앞에서 현실이 되는 나라,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해준 곳이죠. 프랑스에서 행정 업무를 처리하거나 증빙 서류를 받기 위해선 전화나 이메일로 방문 약속을 잡아야 돼요. 우편으로만 서류를 주고받는 업무들도 많고요. 문제는 접수했다는 확인증을 우편으로 다시 보내주는데 이걸 꼭 지참해야 방문이 가능하다는 것. 또 온라인 출력을 인정하는 담당자도 있지만 대부분 우편으로 직인이 찍힌 문서만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운 나쁘면 증빙 서류들을 우편으로 다시 받느라 몇 달을 보내는 일도 흔해요. 하지만 이런 건 기본이고요. 담당자가 거만한 태도로 방문 날짜에 맞춰온 사람 중 절반은 그냥 돌려보내곤 하죠. 피곤할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요. 그래서 한국처럼 11시 약속인데 11시에 가면 손가락 빨고 돌아올 확률이 높아요. 운 좋으면 업무 마감 시간쯤 만나줄 수도 있지만요. 그렇게 돌려보낸 사람들에게 담당자가 변경한 다음 방문 일자를 접수증에 적어주는데요. 더 가관인 건 깜빡하고 기록하지 않는 일이 빈번하다는 거죠. 우린 이런 샤대뻥이 일상이에요. 프랑스에서 약속은 최소 3번 잡고 설명도 3번 다시 해야 한다는 말을 습관처럼 하니까요. 관공서뿐만 아니라 은행도 그래요. 업무 보려면 반드시 담당자와 방문 약속을 잡아야 하죠. 일주일 기다려 안내받은 첨부 서류를 준비해 가면 또 다른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라는 건 일도 아니에요. 프랑스에서 온라인 뱅킹, 모바일 뱅킹을 하면 인증번호 입력하라고 나오는데요. 인증번호를 우편으로 보내준답니다. 네,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인증번호를 우편으로 보내준다니까요. 한국은 모바일 인증을 할 때 입력 제한 시간 3분이나 5분이죠? 프랑스는 입력 제한 시간이 30일이라고요. 우편으로 분실되거나 잘못 가는 일이 워낙 많거든요. 프랑스에서 인터넷 뱅킹은 한국과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고요. 그리고 프랑스는 계좌를 해지하고 싶어도 내 맘대로 못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해지 사유를 정성껏 편지로 써서 우편으로 보내야 하고요. 은행이 승인해줘야 해지할 수 있죠. 인터넷, 휴대폰의 경우도 해지 사유를 적은 편지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만 있는 서비스가 있죠. 바로 전기, 인터넷, 은행 계좌, 휴대폰 등의 해지 신청 편지를 대신 써주는 서비스. 심지어 통신사별, 업체별로 맞춤 해약 신청 편지를 작성해주는 사이트도 있고요. 대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프랑스에서 불필요하게 낭비한 시간,
허무하게 흘려버리는 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한국에서 지내다 보니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었죠.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된 것이야말로 한국 생활에서 받은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이러니 내가 한국은 다른 차원의 신세계라고 느끼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요. 한국에만 있는 사람들은 실감하지 못하는 것.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죠. 유럽의 선진국들조차 문서화 우편을 고집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방치하는 나라가 정말 많다는 사실. 그런 불편함과 시간의 낭비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전함을 보장할 수 없는 사회라는 것도요. 비슷하게 한국에서 신세계를 맛본 외국인들은 SNS와 온라인의 경험을 공유하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는데요. 재미있는 것 몇 가지 골라볼게요. 프랑스에서 계좌를 만들고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면 몇 주 안에 인터넷 뱅킹 아이디가 우편으로 와요. 또 몇 주 뒤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가 우편으로 옵니다. 다시 몇 주 뒤 이번엔 현금 카드가 우편으로 오네요. 마지막 몇 주 뒤 카드 비밀번호가 우편으로 오고요. 모든 비밀번호는 은행이 맘대로 정해서 보내죠. 비밀번호 분실하면 앞에 절차를 반복합니다. 만약 담당자가 까먹고 안 보내거나 엉뚱한 곳으로 우편이 가면 그게 프랑스의 싸대뻥다운 일이겠죠. 독일에서 은행에 예약을 잡으면 일주일 후에 방문해 계좌를 만들고요. 2주 후 계좌 비밀번호가 우편으로 도착하죠. 그러면 은행에 다시 방문 예약을 잡아서 일주일 후 입출금 카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한 카드는 2주 뒤에 우편으로 도착하죠. 은행에서 카드 수령한 것을 확인하면 다시 2주 뒤 입출금 카드 핀 번호가 우편으로 도착하는데요.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는 경우 다시 인터넷 뱅킹 핀 번호를 2주 뒤에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은행에서 10분만 기다려도 느리고 불편하다며 화를 내던데요. 프랑스 사람들은 급한 돈이면 그냥 수표나 현금으로 전달할 때가 많죠. 은행 송금은 보통 이틀에서 최대 5일까지 걸리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선 24시간 언제라도 0.1초 만에 모든 게 끝나요. 불편한 걸 당연하게 여기며 사는 게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한국에 와서 알게 되었죠. 독일에서 임차료는 보통 약정일 2-3일 전에 송금해요. 다른 은행 송금은 2-3일 정도 걸리고 완료되기 전에 잔고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3일 전에 송금하자마자 바로 잔고가 줄지 뭐예요? 그 바람에 문제가 생긴 줄 알고 바보처럼 은행으로 달려간 기억이 나요. 영국에서 은행 업무는 몇 주 전 예약하고 방문하는 것이 보통이죠. 체크카드는 2-3주 후에 우편으로 발송되고요. 카드 수령 후 다시 일주일 뒤 핀번호가 우편으로 오는데요. 그 핀번호를 등록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예약도 없이 30분 안에 모든 절차가 끝나고 심지어 수수료도 없이 1초 안에 송금이 가능하더군요. 아예 은행에 안 가고 비대면 계좌도 만들 수 있고요. 한국인들은 다른 세상에 사는 게 분명합니다. 이처럼 한국의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을 만든 원동력은 바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24시간을 낭비 없이 소중하게 사용한 결과라는 것.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은 10년의 시간을 15년처럼 늘려주는 마법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래요. 네, 지난 영상에서 시대착오적인 독일의 문서 고집과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중심으로 다뤄봤는데요. 이번엔 제 경험과 프랑스 지인의 이야기를 통해 더욱 적나라하게 풀어봤습니다. 유럽에서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한국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면 큰일 납니다. 그냥 인터넷으로도 은행 업무를 볼 수도 있다. 딱 거기까지. 제가 초창기 영상에서 일본 특유의 아날로그 사회를 꼬집는 경험담을 많이 소개했는데요. 이메일 보내기 전에 전화를 해야 하고 또 이메일 받은 걸 출력해서 확인 도장을 찍고 팩스를 보내는 거, 느려터진 쌍팔년도 인터넷 뱅킹, 매뉴얼을 위한 매뉴얼, 이런 것들. 우리 입장에선 비효율의 극치, 느려터진 일본 사회인데 유럽의 시각으로는 8, 90년대부터 빠르고 다이나믹한 일본, 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일본 사회라며 감탄해왔다는 것. 한 가지 재미있는 건요, 프랑스의 경우 매뉴얼이 아무 의미 없는 서대풍, 엿장수 마음대로라면 일본은 매뉴얼대로 살기 위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오면 뭔가 다른 차원의 세계처럼 느껴질 수밖에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24시간을 여유, 느림의 미학으로 포장하면서 매일매일 한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과 조금의 낭비도 허용하지 않고 세상 누구보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소중하게 쓸 줄 아는 한국 사람들. 그 차이가 앞으로 한국을 어떤 신세계처럼 보이게 만들까 즐거운 상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회원에 가입하시거나 슈퍼땡스를 통한 후원도 가능합니다. 멤버십 회원으로 인한 수익은 모두 어려운 이들에게 기부하고 있고요. 슈퍼땡스를 후원하는 방법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로 내용을 참조하셔서 직접 후원할 금액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슈퍼땡스로 후원된 금액은 전액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고 있습니다.